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대한항공 유상증자 관련된 개념 설명 영상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유상증자는 일정이나 조건 관련해서 공시로 나오는 데이터들 읽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공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보여드렸었던 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상증자의 실제 공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유상증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인 김모 씨가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힘들 때, 돈을 더 이상 빌릴 수도 없을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일단 돈 좀 주세요. 나중에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돈을 땡겨오는 방법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엄마가 자식을 믿고 돈을 줬는데 호강은커녕 준 돈도 다 탕진하고 더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주식이 유상증자 공시를 냈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공시를 낸 회사가 내 자식이 돈을 더 줘도 될 만한 녀석인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들을 몇 가지 찝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일단 돈을 왜 빌려가느냐, 목적과 얼마를 빌려가는지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요 목적과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요 파트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과 그 금액에 따라서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대한항공의 공시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대한항공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급한 돈을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 자금으로 무려 지금 1.15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둔 거고요. 회사마다 내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자금이 필요해요 라던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약간 자금이 꼬여서 급한 돈이 필요해요 라던가 혹은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내가 설비 투자를 해야 돼서 공장을 지을 건데 돈이 필요해요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목적과 금액을 확인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 유상증자의 규모, 비중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기존의 주주, 이 회사를 나눠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하시라라는 의미예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가 100명 정도 수준에서 180명 가량으로 늘어나는 정도의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 규모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엄마가 돼서 지금 자식한테 돈을 줄까 말까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돈을 땡겨간 엄마가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2명일 때, 이 회사한테 돈을 준 엄마가 2명일 때는 나중에 자식,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이 녀석한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라고 할 때 엄마가 2명이면 좀 더 많은 파이를 받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엄마가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식이 성공하더라도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그 호강의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엄마를 의미하는 주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주식이 몇 개였는데 그게 얼마나 추가가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수치를 해석해보면 기존에 대한항공의 엄마, 주주가 약 9,400명이었는데 이번에 8,000명 가량을 새로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비율이 약 10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난다는 게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0명에서 엄마를, 주주를 101명으로 늘리는 것과 100명이 180명이 되는 건 각자가 받아갈 파이가 굉장히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에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기사를 보시면 희석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주 한 명의 몫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주주 한 명의 몫이 얼마나 작아지느냐, 희석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증자 방식
을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지금 대한항공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새로운 엄마를 모집한다 라고 할 때 자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새로운 엄마를 모집할까 하는데 만약에 지금 기존 주주인 엄마들이 나한테 돈을 주면 새로운 엄마를 모집하는 건 좀 다시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 엄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엄마가 들어와서 내 몫이 희석되느니 그냥 그 돈을 내가 주고 이 자식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식을 좀 더 싸게 받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주 배정 후 라는 의미는 기존에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한테 먼저 권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을 건데 너네 먼저 생각 있으면, 혹시 투자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먼저 너네한테 투자금을 받고, 혹시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 받은 자금은 일반 투자자한테 다른 엄마를 모집을 해서 내가 빌려볼게 라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말고 이제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와는 다른 방식이에요.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땡겨 올 건데 기존 주주나 혹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이 회사가 아는 지정된 누군가, 이 회사의 가능성을 좋게 본 새로운 큰손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회사와 미리 논의가 된 전략적 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비교적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증자다라고 평가를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의 목적 금액, 규모 비중, 그리고 방식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이 공시 뒤쪽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날짜, 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발행 가액과 배정 비율을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날짜 일정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에게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지를 물어보고,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의 물량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푸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건지 물어볼 주주들 리스트를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일이 여기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데이터이고요. 이 말은 2020년 6월 8일에 대한항공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건지를 물어보겠어 라는 의미예요. 결제에 이 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월 4일까지 매수를 한 분들까지만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6월 4일 이후에 6월 5일에 매수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권리의 사라짐을 반영해서 6월 5일에 대한항공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식을 들고 있었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 유상증자에 참여할 거야?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청약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기존의 주주를 들고 있었던 분들은 7월 9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청약을 하겠다라고 증권사를 통해서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주식은 이 상장 예정일에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증권사 어플 계좌에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 일정 관련해서는 이제 배정 기준일, 청약 예정일, 납입일, 상장 예정일을 확인을 하시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면 일정들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발행 가액과 배정 비율을 말씀드릴 텐데, 이 납입일에 청약하고자 하는 금액을 계좌에 넣어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유상증자라는 게 여러분이 회사에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아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돈을 주고 주식을 받는 거니까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한항공 주식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주주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시세보다, 주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할인을 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주식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16,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가격보다 좀 저렴한 14,000원으로 발행가를 정해서 주주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대한항공 주식 살려면 16,000원인데 우리 지금 14,000원에 주식 줄 테니까 요거 받아가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자금을 땡겨오는 겁니다. 이때 유상증자의 발행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공시를 하고 실제로 청약을 하는 날짜 전까지 계속해서 변하는 주가를 반영을 해서 예정 발행가가 변하게 됩니다. 지금 1차적으로 나온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시 예정 발행가는 14,600원이에요. 실제로 대한항공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대로 지금 확정이 아니고 7월 6일 전까지 또 한 번 더 예정 발행가를 산출을 하고 7월 6일에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6일에 결정된 확정 발행가를 기준으로 확정 발행가를 보시고 청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렴하게 주식을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라던가 나는 할인을 하더라도 지금 굳이 대한항공 주식 더 안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받아가고 싶은 물량이 다른데 회사 입장에서 이 입맛을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정 비율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주식 한 개당 새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여하는 주식의 수를 정해 놓는 거죠. 따라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0.66인데 이 말은 기존의 대한항공 주식을 100주 들고 있는 사람한테 66주를 추가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질 것 같고 항공업이 여기서 더 망가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래, 주식을 좀 더 싸게 받아보자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66주의 최종적인 확정 발행가, 지금은 14,600원이라고 해둘게요. 을 곱한 금액을 요 납입일에 계좌에 넣어두시면 돈이 빠져나가고 상장 예정일에 66주의 주식을 새로 받게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이 신주 상장 예정일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럼 7월 29일에 이 새로운 주식들이 다 계좌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100주를 들고 있던 주주였는데 이제 166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냥 존버를 할 수도 있겠지만 66주 나 14,600원에 시세보다 싸게 산 거 그냥 들어오자마자 팔아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새로 들어온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매도 물량 부담으로 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렇게 파는 물량을 매수세가 더 세서 받아서 올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시기 상장일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유상증자 실전 공시를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진짜 주식 투자를 좀 하시다 보면 유상증자를 한 번쯤은 꼭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나왔을 때 말이 조금 어렵고 날짜나 발행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개념이고 제가 말씀드린 1, 2, 3, 4, 5 여러 요소들을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